반갑습니다. 7월 13일자 신문일기를 진행할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입니다. 오늘도 부산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. 낮 기온이 최고 32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. 특히나 저희가 주로 활동하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계속해서 기온이 30도를 넘는다고 하거든요. 또 밤이 되면 이제 또 습도가 치솟아가지고 역시 밤에도 흡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 같은데 매일 요즘 드리는 말씀인 것 같은데 건강관리는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신문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13일자 국제신문이고요.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6면입니다. 제목이 버스 예비 타이어 제거가 승용차 점핑 원인일 수도. 이 기사 오늘 저희 단독인데요. 그 9일날 그 고속도로 버스 사고 참사 아마 영상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. 그런데 그 사고 영상을 보면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버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버스가 앞에 가는 차를 이렇게 친 다음에 그대로 올라타버리죠. 그런데 저희 취재를 해보니까 원래 이런 버스들이 출고돼 나올 때는 버스 전면부 하단 이쯤, 중간 이쯤에 무게 100kg가 넘는 타이어가 원래는 달려있다고 해요. 그런데 이 문제 버스는 이 타이어를 뗀 상태였다고 합니다. 이게 뭐가 문제가 됐었던 건지 이 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신양제 나들목 근처에서 사망사고를 낸 광역버스의 전면부 하단에는 예비 타이어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. 자, 이 타이어는요, 경남정보대 정영군 교수에 따르면은 110kg이 넘는 예비 타이어인데요. 이 타이어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앞뒤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거죠. 그래서 이 타이어가 없는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충돌을 하면 앞부분이 더 들려버린다. 그래서 이렇게 됐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. 실제로 고속버스 운행 경력 10년의 이 실제 기사님은요, 버스가 딱 점프해가지고 그 앞차를 덮치는 걸 본 순간에 저거 타이어 뺐구나 하는 거를 직감할 수 있었다,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이 새 차가 출고될 때는 반드시 이 예비 타이어가 달려서 나오는데요. 이 문제가 있었던 버스, 이 제조사가 현대였거든요. 현대에서도 밝히기를 이 예비 타이어는 원래는 교환을 하는 게 물론 주된 목적이다. 근데 차체 무게 균형을 맞추는 그런 기능도 한다. 왜냐하면 버스는 보통 이 뒤쪽에 어떤 엔진이라든가 무거운 게 있기 때문에 앞쪽에 타이어를 달므로써 그런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. 이런 이야기였습니다. 자, 그러나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예비 타이어를 떼고 운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. 실제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노포동이나 이 사상터미널에 서 있던 버스 10대 중에 4대 정도는 이 타이어를 떼는 상태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어가 무겁다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기사님은요, 이 유류비 절감을 위해서 회사에서 그런 걸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걸 장거리를 운행을 하니까 떼고 달리려 훨씬 더 좀 절감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이걸 떼고 달고가 출고 때부터는 달려 나오는데 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돈도 아낄 겸 떼고 다니면서 좀 안전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다.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건데요. 일단 기사 여기까지고, 분명히 말씀을 드릴 점은 이 사고가 이 타이어를 뗀 것 때문에 뭐 더 커졌다, 이건 아직 확인된 바가 아닙니다.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실제로 뭐 자동차 회사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현장의 기사분들도 그렇고 이게 어쨌든 간에 이 앞뒤의 균형을 맞춰주는, 또 어떤 기사님의 말로는 이 타이어를 뗐을 경우에 이 핸들 조작이 너무 가벼워진다,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당히 승객의 안전에 직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또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안전이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면, 이게 사실이라면 이 좀 제도적인 정비는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기사였습니다. 네,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. 오늘 8면입니다. 제목이 지자체 영화 속 그곳 발굴 지원 경쟁, 이런 이야기인데요. 사실 뭐 부산에서 찍은 영화가 흥행이 된 케이스는 이제 좀 많습니다. 그래서 가까이는 부산행이 있었죠. 또 도둑들이라거나 변호인 같은 것들이 금방금방 떠오르는 대작들인데 이게 좀 발맞춰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지자체가 있다고 해가지고 기사 읽어보겠습니다. 예, 부산 영도구 이야기입니다. 영도구는 지난달부터 영화 촬영에 적합한 장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 영도 전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 과거에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찍었던 장소를 다시금 어떤 정비해보고 또 새로운 장소가 없는가 물색해보는 그런 작업인데, 영도구에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상업영화를 찍은 데가 40곳이 넘는다고 그래요. 이게 뭐 덕혜옹주라든가 변호인 이런 작품들이 있었고, 이게 작품이 흥행을 하면 이제 좀 관광객 유입 효과가 크다.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나서가지고 이런 거 조사한다는 것인데, 기사는 일단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. 이 기사 읽고 제가 떠올랐던 이야기가 그 영화 판도라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. 관객이 한 450만 정도 들었었는데 그 영화의 배경에 중간에 진구청이 나왔었어요. 근데 이제 진구청 처음에 영화 촬영을 하려고 했을 때 직원분들이
이게 소재가 아무래도 원전 폭발 이런 좀 민감한 주제이다가 보니까 처음에 촬영을 좀 기피했었는데, 당시에 지금도 그렇죠. 그 하계열 진구청장님이 했던 이야기가 이제 아니 어차피 영화는 영화고 우리 일은 일이다. 그리고 사실 영화라는 게 지역에 어떤 식으로 플러스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협조해줘라. 이렇게 되면서 영화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. 뭐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다고 해요. 실제로 뭐 영화가 초대박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흥행을 했었죠. 그래서 이런 시도 역시 물론 이제 지역의 어떤 관광 발전도 되면 좋겠지만, 역시 어떤 영화가 조금 더 폭넓게 찍어질 수 있는 장소라든가 그런 식의 발전을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. 그런 바람입니다.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쓰레기 6톤이 지금 어떤 지역의 순여제 방치가 되고 있는데 구청이 뒷짐을 지고 있다.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. 사실 이 기사는 사진 보면 거의 뭐 바로 정리가 되는 기사이긴 합니다. 기사를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부산의 한 원도심 골목에 6톤에 달하는 쓰레기가 방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, 장소는 부산 동구 초량동입니다. 이 좁은 골목길 사이로 형체를 알 수 없는 쓰레기들이 수톤이 쌓여 있다고 하고요. 뭐 이불, 뭐 폐가구, 집기류 없는 게 없을 만큼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주민들이 이제 뭐 악취와 비위생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동구청에다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, 동구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사유지라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손을 댈 수가 없다.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, 피해는 전부 다 주민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, 취재를 들어가니까 동구 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쓰레기가 버려지는 사유지의 주인들하고 연락을 해보겠다. 일단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. 그 얼마 전에도 왜 인천에서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모았었잖아요. 근데 이런 일이 생길 때 이제 구청에서 보통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. 사유지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. 저는 그게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게, 사유지인데 이게 방치가 되고 쓰레기가 쌓여 있다면 그 개인이 관리를 포기했거나 안 되는 상태인 거라는 말이잖아요. 그럼 그럴 때는 주변에 있는 개인이 아니고 이제 이거야말로 지자체가 나서가지고 조금 손을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, 사유지라는 거는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구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이유가 되지 않나, 그런 생각입니다. 그래서 과연 이 쓰레기가 치워질지, 또 얼마나 빨리 치워질지 그런 부분도 한번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오늘자 신문일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국제신문의 김민유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